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첫째 주 10월 2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토요일째에서 좀 인사 말씀을 길게 해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주로가 한 5, 6%에서 시작을 할 것 같다. 6%, 5%, 5%면 건조, 6%면 양호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 7, 8월 달보다 9월, 10월 달이 되면서 주로의 어떤 변수가 조금씩 크진 않지만 조금씩 변수를 보인다. 그게 어떤 기록에 있어서 14초 중반대를 뛰던 게 지금 15초. 지난주 1경주, 2경주 보면은 1200이 보통 15초, 15초 1, 15초 3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조그만 변수지만 그런 변수가 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편성의 그 난이도가 좀 제가 지금 토요일째에서 좀 몇 개 경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좀 난해한 경주, 배당이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들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경주들, 좀 난해한 경주들을 좀 한번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2일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삼복승식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많은 막권의 어떤 막권을 나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최소한 좁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 3마리, 제 기준은 3마리인데 그게 잘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축을 세워서 주력과 방어, 이게 제 어떤 컨셉입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 예를 들어서 제가 1축에 2 주력이고 3 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더라면 다른 마필, 이건 조교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4번이 조교가 좋습니다. 5번이 조교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1번, 2번이 축이고 3이 방어이기 때문에, 그럼 1, 2번을 축으로 해서 3번, 4번, 5번, 3복승식. 그러면 몇 봉이나요? 3방인가요? 그 다음에 복승식 2방, 5방이 되네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막 이렇게 좀 분산 배팅, 좀 구멍수가 많아질까봐 제가 좀 최대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좀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요 경주는 좀 그런 한 3마리로 좀 압축을 해서 삼복승식이나 삼쌍승식은 조금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1번 파이어 거리입니다. 제가 이 마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주행심사 때 취입을 했다. 근데 그러면은 선행을 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선행을 가가지고 이제 1순했는데, 사실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어요. 선행을 갔고, 양호 7% 줄였었고, 12초 9, 라스트 활용타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2초 9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척 뛰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죠? 파이어걸을 보면, 14초 4요? 파이어걸이 14초 4? 14초 4면은, 잠깐만요. 제가 14초 4면은 어떻게 되죠? 74초인가요? 74초 4. 1200? 14초 4면 한 58km가 나오는 거예요. 58km의 그 스피드로 뛰었어요. 58km의 스피드로 뛰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오던 스피드가 거의 59km, 60km 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록이 58kg다 보니까 얘가 세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토일자에서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코나까지 올 때까지 붙들고 왔지만은 그 키로수가 그 마지막에 어떤 그 낸 키로수하고 그러니까 60kg하고 58.5라 그럴까요? 58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좀 조금 차이를 둬야 이제 분간이 되니까 그런 어떤 그 전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파이어걸이 체형을 보면 체장이 조금 깁니다. 얘가 앞말이죠. 예, 앞말인데 체장이 조금 길어요. 근데 저 정도면은 지구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취입을 했어. 주인님께서 취입을 하고 데뷔전 때 선행을 갔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키로 어떤 그런 그 스피드를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일단 빼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다가 얘가 1300이나 1400을 갔을 때 지금 얘가 2차만 오면 올라가죠. 2차, 3차까지 올라가나요? 하여튼간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음번에 일단 다음번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학송입니다. 문학송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니까 항상 뒷심이 없어요. 주행심사 때는 13초 몇을 뛰긴 했습니다만은 조교 때 보면 저기서 막 60km로 뛰어와. 근데 여기 오면은 막 57, 56km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힘이 안 차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잘생겼어요. 기가 막혀요. 제가 이마필은 그 신마 남바 제킹 달고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얘의 어떤 고유 번호가 없을 때부터 저게 뭐지? 계속 눈여겨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직 힘이 안 차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탄력을 보면. 근데 그 반면에 제가 이경주의 3복승식을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경주는 1, 2, 6 이 세 마필 안에서 복승식은 이 세 마필 안에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왜 욕심을 부리냐면 이 메디치 울프입니다. 메디치 울프. 이게 당장 써먹기 딱 좋은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힘이 차가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저런 파이어걸이나 이 파이어걸보다는 정말 좋은 체형을 겠죠. 문학송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문학송도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탄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좀 제가 멈칫했지만 이 메디치 울프는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어린데도 발음이 시원시원해요. 거기다가 앞말이지 않습니까? 앞말인데 오늘 8경주에 나오는 자이언트 펀치 있죠? 자이언트 펀치랑 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제가 자이언트 펀치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느낄 정도로 얘의 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모래를 맞았을 때 어떤 변수를 보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인데 외곽에 있고 1번, 2번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외곽에 붙을 수 있어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선행이면 더 좋고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전개가 나오든 간에 얘는 1번, 2번보다 얘의 상대인 1번, 2번보다 바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만약에 문학송이 초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문학송이 선행을 가고 1번이 딱 진로가 막혀버리면 얘가 빨라가지고 문학송이 막혀버리면 이 1번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모래 맞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2번이 선행 가고 6번이 여기 있어요. 근데 1번이 여기 뒤에 있어. 나갈 근육이 없어. 모래를 고스란히 다 맞아야 돼. 이럴 때를 좀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삼복승은 1번, 2번, 6번인데 이거 배당의 메리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받쳐두면서 6번을 축으로 해서 1번, 2번 이제 여기서 이제 주력과 방어로 나눠야겠죠.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2세마. 이제 요게 2세마 다음 경주하고 이 분할일 된 경주죠. 그러니까 이제 한 경주에 이제 나도 2경주에 뛸 거야 막 그러고 나온 것 같아요. 이 경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경주지? 다음 경주는 2경주, 3경주 같은 1000m인데 한쪽에만 다 몰린 모양이야. 분산을 했고
제가 이런 이거 예상을 하면서 참 가장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난처할 때가 언제냐면, 자, 1번 이 드래곤스타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을게요. 저 인기권에 있고 1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조금 둔탁해요. 아직 어려서 그렇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씀이 조금 둔해요. 좀 전부 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마필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힘으로 뛰는구나. 저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유연성이 생기고 또 후천적으로 동반습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성을 보강하고 그럴 어떤 잠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예측을 해가면서 경험을 하고 말은 경험을 하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몸에 배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봐줄 게 없어요. 단지 하나, 이럴 때는 그냥 선행이라는 거죠. 저는 뭐 선행막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선행막 정말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주에서는 뭐 선행을 좀 갈 수밖에 없는 1번 게이트에. 그럼 부자연스러움이 있으면 어때? 남들이 다 지금 더 못한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큐피드 워리어입니다. 이거 뭐 세게 보는데 주행심사 때 외곽으로 모래 안 맞아요. 라스트에서 뭐 허우적 되잖아요. 그냥 벌써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9번 게이트인가요? 친형줄기수 쫙 바깥으로 나와요. 모래 안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가 바깥으로 나와서 선두권에 딱 붙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모래 거의 안 맞았어요. 그러면 4코너까지 올 때 그 스피드가 정말 빨랐었거든요. 근데 라스트에서 어때요? 자세가 막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허우적 이런 식이에요. 느려져요. 슬로우 비드처럼 보여요. 근데도 보면은 얘가 어리면 힘이 들면은 막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대각선으로 뛴다거나 어떤 말들은 힘이 더 들면 픽 삐진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꾸역꾸역 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쉽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갈 일이 없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3번이잖아. 지금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그런 가속을 붙여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장비 무적입니다. 아까 5번 장비 무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마들 있지 않습니까? 발 쓰는 거. 정말 이 말이 실전을 뛰는 걸 보고 조교를 딱 보지 않습니까? 저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대번에 그냥 참 말하기가 겁납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또 다음에 이 8번 마이원입니다. 마이원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뭐랑 켰죠? 항우강자하고 더 센 말이랑 뛰었는데 동쪽 글로리랑 동반습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주행입사를 보니까는 라스트 중반까지 기대죠. 심하게 기대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제 말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면 기댄다. 그냥 사행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대. 안쪽으로 기대려고 해요. 근데 왜 기대냐는 얘기예요. 왜? 발을 안 바꾸잖아요. 발을 안 바꾸니까 얘가 뛰는 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뛰는데 어떤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발만 쓰고 들어가려고 해. 근데 발을 딱 바꾸니까 어때요? 라스트 중간, 직선 중간에서 발을 딱 바꾸니까 어떻게 뛰어요? 똑바로 잘 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발을 바꿨을 때 발을 바꿔서 탄력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내가 이 마필의 주행을 어떻게 똑바로 시킬 것이냐 이걸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한 3주 됐나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발 바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말 그런 걸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그냥 말이 뛰면 그냥 능력이고 들어오면 능력이고 못 들어오면 능력 없고 능력 빼먹은 거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말 탈 때부터
때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냥 가고 안 가고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떻게 뛰는지를 더 알면은 그게 더 쉬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안 가고의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된다니까요. 씻겨져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니, 말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이 똑바로 안 뛰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빼먹었다. 못 들었으니까 빼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겠죠. 예, 좀 덜 생각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이 하이 그랜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큐피드 워리어나 하이 그랜드나 얘 보세요. 제가 뭘 생각했다가 까먹었는데 이 하이 그랜드, 예, 얘가 지금 코굴레를 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코굴레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요마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드리겠다는데 어디다, 예. 아무튼 이 코굴레를 해요. 첫 번째는 코굴레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코굴레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얘는 그냥 이 모래를 맞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뛰고 나서 모래를 맞은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코굴레를 합니다. 코굴레를 왜 한다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코에다 하면은 코에다 이렇게 양털 코굴레라 그러죠? 하얀 거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말 있잖아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겹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양털 코굴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높았던 고개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털 코굴레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왔냐고요? 안 내려왔다고요. 그게 아니란,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보면은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니라 턱을 쳐들어요. 턱을 빼고 이렇게 뛰잖아요. 턱을 이렇게 치켜들고 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턱을 치켜들고 뛰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딱 정면을 보고 여기 땅 준비하고 막 뛰는 것과 턱을 치켜들고 막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이 흔들려요. 말이. 발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발 높았던 말들은 대부분 보면 그래요. 채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힘 소진이 많은 이유가 뭔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찍질 할 때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고 있는데 말이 흔들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힘을 많이 소진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힘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경주는 그냥 똑바로 잘 뛰는 마필이, 이 마이오는 주행심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조교 때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반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주행심사에서 1분 5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널 축제입니다. 제일 그냥 이경주에서 다른 마필들 여기 아르고 쿠숑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나울스카이 그렇죠. 서울을 날다. 투어킹 이거 저 깡바닥에서 나올라올 거고 포춘물도 그렇죠. 네버이긴 그렇지. 그 딱 파이널 축제 하나만 지금 그냥 멀쩡하게 잘 다녀요. 힘이 그러니까 얘가 등치가 있으니까 480에서 90kg 나가니까 그거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이 하만식 기수가 좀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3조 말 너트 플레이 같은 게 조한별 기수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선행 가냐고. 왜 선행만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행만 가지 말라 그랬더니 1번 게이트라고 죽기 살기로 선행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한별 기수 타고 선행 가서 들어와요? 선행 안 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잖아요. 너트 플레이. 요즘에 좀 빵꾸 났는지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지만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여기는 다른 마필들이 어떤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 파이널 축제의 단점은 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쉼도 있고 얘가 진짜 여러분들 나갈 때 보시면 딴 얘기니까 좀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이 후구가 잘 생겼어요. 후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주만은 후구가 잘 생겨야 돼요. 물론 앞도 잘 생겨 전체적으로 다 잘 생겨야 되지만
앞이 조금 못생겼을 때 후구가 밀어주지 않습니까? 예, 후구가 잘생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000m고요. 고내산 2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불의 날개. 토요일 날 나온 건 불의 신화. 얘는 불의 날개. 얘는 의미가 없고요. 신의 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 신의 반전? 네, 신의 반전이죠. 신의 반전이 지난주에 인기 있었는데 이동학 기수가 타고 2착을 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1200인가 지난주에 1200인가 뛰면서 제가 참 야무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에다가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금화피를 제가 이제 뭐 축은 아니었었지만 아마 그 배팅권에 넣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쪽 면에서는 뭐냐면 이게 약한 편성에 뛰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다가 이동학 기수가 딱 얹혀지니까는 세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신의 여인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이게 기록이 전체적인 1분 00초 9예요. 이거 잘 뛴 거예요. 거기다 오늘 일본 게이트예요. 잘 뛴다고 봐야 돼. 이거는 신의 반전하고 좀 틀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센 편성은 아니었었지만 일단 뭐 배팅권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아만바로우죠. 얘는 좀 뭐 1분 2초, 4초, 3초, 6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다 기준을 두실 겁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가 지금 아만바로우즈가 왜 이렇게 뛴 거죠? 어디 갔어? 예, 뭐 기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래 좀 덜 맞으면 그날 뭐 조금 똑바로 뛰고 뭐 모래 맞으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때 그다음에 이 글로벌 참가입니다. 1번 10번입니다. 요것도 아까 이제 그 첫 경주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좀 못해요. 얘네들도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애들이 점수를 주면 50점을 주면 얘네들은 한 70점, 80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 8번 달금입니다. 달금 보면 목요일 아침에도 그랬고 일요일 날인가 뭐랑 동반 스포라는데 말이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얘는 또 반대죠. 조교는 정말 아닌데 지난번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뛰었어요. 그냥 잘 뛰었어요. 기가 막히게 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육군 치고는 잘 뛴 거죠. 근데 얘까지 이렇게 공략을 하면 먹을 게 없죠. 외경준 배팅에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1번, 11번을 인정한다면 전 달금은 지금 이 신의 여인이나 글로벌 참가 같은 경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달금은 지금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겼기 때문에 막 퍼져요, 말이. 그냥 막 힘들어하고 막 기대고 막 그래요. 근데 멀쩡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비트레이서입니다. 비트레이서. 이게 참 너는 2살짜리라도 1200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맛이에요. 왜? 바다에서 날라도 왔고 저는 조교 다 보고 그 실전을 보거든요. 조교를 다 보고 먼저 보고 그 실전을 보는 건데 넌 1200에 가겠구나.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경주가 이제 얘가 깡바다에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복승식이나 다른 막건을 활용하는 거지 이 복승식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죠. 왜? 10번 누구예요? 이 글로벌 참가하고 이 7번 비트레이서하고 거의 1초 반 이상 차이가 나요. 초반 스피드가. 근데 과연 12초대를 뛴다고 해서 그걸 라스트에서 좁힐 수 있느냐? 자칫 복승식은 위험하죠. 2차 강까지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3차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 달금까지 가져가면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현장에서 뭐 신의 연이나 뭐 글로벌 참가의 어떤 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글로벌 참가가 인기 1위고 신의 여인이 인기 2위면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참가가 분명히 인기 1위 나올 거거든요. 아닌가요? 신혜연이 나오나요? 1분대를 띄워서.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뭐 좀 축을 좀 이렇게 삼상승식 뭐 이런 것들 그런 종류의 어떤 막건을 좀 공략을 해야지 이 경기는 복승식권에서는 뭐 전혀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2000m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흥행질주를 왜 김하영 기수가 여기 못 타나요? 안 타네. 여러분들 이 흥행질주 뭐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물론 김하연 기수하고 김용균 기수하고 어떤 이 캐리어 면에서 보면 당연히 제가 조교사라도 김용균 기수를 기승시키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조교사 입장에서는 조교사도 충분히 그만큼 뭐 말밥이라나요? 말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김하연 기수의 캐리어를 믿느니 김용균 기수의 캐리어를 믿는 겁니까? 넌 한번 어쩌다 잘 탔어. 근데 얘는 그동안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가 더 잘 탈 거야. 그 김용균 기수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김용균 기수 최근에 보면 물론 이길 때도 있어요. 이길 때도 있는데 이 강토마한테 질 때 우리한테 질 때 전부 다 무리한 전개를 펼쳤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극치를 보여준 게 이 김하연 기수가 타기 전 경주예요. 죽기 살기로 선행 가려고 하지 않고 막 밀어보고 그 빠른 페이스에서 어떻게 선행을 가냐고요.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볼까요? 흥행질주 김하연 기수 탄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김하연 기수가 탁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어요. 붙들어요. 1번 게이트에서 딱 붙들고 바깥에서 박태준 기수의 바이킹 스톰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보죠. 곱비 한번 보세요. 주먹 한번 정말 최대한으로 딱 붙들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뭐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안 그래요. 잡을 것 같아요. 밖에서 나오면 나 따라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김용균 기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선행 가는데 누가 나와? 내가 선행 갈 거야. 이런 어떤 선행 가도 돼. 그러니까 말이라는 아까 제가 토요일 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능력을 알고 기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쳐가지고 버틸 말 없다니까요. 보세요. 라스트에서 13초대를 뛰고 야 부담 중량이 가볍잖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흥행질주가 2번 게이트에 있어요. 2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선행을 가려고 기를 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9번 장산 레이저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마필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흥행질주는 배팅권에서 빼기 조금 어렵죠. 장산 레이저 빼기 어렵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장산 레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옆에 장산 바다를 달고 갔어요. 9번이에요. 장산 바다가 하얀 말, 회색 말 달고 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세영 기수가 쫓기듯이 말 탔어요? 아니에요. 힘하면 다 했어요. 근데 얘가 라스트에서 장산바다에게 덜미를 잡혀요. 자, 지난번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전에 뛴 걸 다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마필이 대표적으로 힘으로 뛰어서 온 거예요. 선행 가서 이기고 상대 약하고 힘으로 뛰는 거예요. 약한 상대팀에서 힘으로 뛰었어요.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 장산 레이저의 그 체형을 보면 500km가 나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거리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얘는 뒤가 얕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꼬와 엉덩이의 높이가 기꼬가 여기 있고 엉덩이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얕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을 보시면 뒤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뒷다리가 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얘는 딱 일직선이에요. 뒷다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등치가 좋으면 뭐예요? 상대가 약하고 거리가 짧으면 그런 힘으로, 자기의 동체의 힘으로 버텨낼 수가 있지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또는 선행을 못 가고 또 선행 싸움을 하고 이랬을 때는 장거리까지 버텨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제일 빨라서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가 얘기가 관건이죠. 쉽게 가느냐, 또 흥행질주가 붙잡아줘. 9번이 나왔어. 내가 이렇게 갔어. 지난번 김하영 기수처럼 딱 붙잡아줘.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땅 하자마자 힘 한 배 딱 해. 이랬을 때가 제일 어떤 제 예상이 빗나가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경주엔 더건프도 선행을 가려고 올 거고 바이킹 스톰도 선행을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흥행질주나 장산레이저나 얘네들이 쉽게는 전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가 전개 안 돼요. 그러면 축은 누구냐? 허시대보입니다. 허시대보인데 제가 여러분들 뭐 좀 자랑삼아 얘기해드리면 지난번에 논스톱 기상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논스톱 기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논스톱 기상을 제가 그동안 김동수 기수가 탈 때 2번을 내리 추천을 했어요. 그죠? 2번 내리 1700이라 힘한 배열 시간적 여유 있다 그랬고 1400 뛸 때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혁 기수가 탔을 때 추천을 또 드렸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2번 정도 추천하면은 특히 이제 그 뭐죠? 정말 비인기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꼴찌만 온 마피를 이 2번 이상 추천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번 만약에 적중이 안 되고 꼴찌 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진짜 능력 없는 말을 쟤는 왜 자꾸 이렇게 추천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 타고 들었던 그 아메리칸 포스원 있죠. 제가 49조에서 11조로 가면서 제가 3번인가요? 2번 내리 추천해 드렸어요. 김하영 기수가 1,400원. 그때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49조에서 맨날 뛰어다니던 걸 갖다가 이제는 안 뛰어다녔습니다. 얘가 부족한 게 뭐예요? 스피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얘는 지구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2번을 내리 추천했는데 뭐 사실 지난주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들어왔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추천드렸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걸렸거든요. 뭐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여튼간 그랬어요. 한 번 더 추천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3번 이상은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하여튼간 그런 겁니다. 이 허시대보도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아스펜 태양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뭐 이번 주 나오는 거 진짜 열심히 뛰다녔어요. 얘도 보면 12주 만에 나와요. 이게 뭐 어디 아파서 양후지 근육통이 아픈 거예요? 다른 말들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다 양후지 근육통, 마비성 근색 초뇨통 기본으로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12주 만에 추천하는 게 뭐예요? 얘 한번 조교 볼까요? 이거 보세요. 조교 한번 보세요. 지금 몇 주째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뛰었어요. 6번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나가 출전한다고 기준을 세운다면 자 2주 쉬었어요. 2주 조교해요. 2주 조교해서 화요일 빼고 금요일 빼고 못 빼고 그러면은 월요일은 요즘만 이제 기술이 안 나오니까 일요일 수요일 날 습부하면은 끝이에요. 이러면은 2주 쉰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2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러면 따따블이에요? 따따블로 훈련을 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냥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거예요. 저게 훈련해서 힘을 다 빼나?
근데 훈련에서는 일단 막 두들겨 패든 어쨌든 간에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덩치나 작냐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혁기수가 뭐 그동안 타왔던 마필이고 타봤던 마필이고, 자, 뭐 여기 지금 뭐예요? 남산해별 이거 뭐 정말 얘는 그거죠. 이렇게 아주 짜리몽땅한 그냥 응축시켜 놓은 몸을 그냥 다 이렇게 뭐 압축시켜 놓은 그런 주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조금 뒤가 조금 망가졌고요. 더건프 선행가이죠. 쟤는 선행 가야죠.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탔죠.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갔네. 누가 선행 갔죠? 누가 선행 갔는데 그 외곽에 있었고. 무조건 쟤는 모래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슈퍼삭스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얘도 지금 요배통인가 뭔가 때문에 지금 조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멀쩡한 마필 브리가디 제너리야? 얘는 뭐 완전히 같고요. 남는 게 멀쩡한 마필이 지금 흥행질주 하나하고 장산레이저하고 허시대보예요. 이 세 마필이 멀쩡해요. 뭐 조교 내용, 컨디션 뭐 멀쩡합니다. 근데 실전에 어떤 능력은 좀 가늠하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허시대보의 어떤 능력도 보면 얘도 보면 센데도 오착 또 아니 약한데도 오착 센데도 뭐한 4, 5착 그냥 매번 고수준을 뛰는 마필이에요. 뭐 이혁기수가 기선했기 때문에 뭐 9마리밖에 안 뛰지 않습니까? 경주가 빨리 갈지도 않아요. 얘가 그렇다고 늦지도 않아요. 이 9번이 선행 간다고 해봤자 한 0.34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막 선행 싸움만 안 된다면은 그렇게 흐르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2000m이기 때문에 빨리 갈래야 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허시대보에게 조금 유리한 흐름이 아니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사실 인기가 없는 줄 알고 이 경주를 골랐어요. 허시대보도 뭐 거의 한 4, 5차 배당은 좀 너무 단출해서 이렇게 배당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경주는 일본 스마트 파워입니다. 스마트 파워인데 다른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 일본 스마트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출전하려다 말았어요. 출전하다 말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스마트 파워가 출전할 때는 하여튼간 20마리예요. 근데 얘가 상금 순위가 그러니까 12마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2마리까지 딱 커트라인이죠. 12마리까지 상금 순위를 딱 잘라요. 그럼 만약 중간에 뭐 누가 하나 이제 출전을 포기했다. 그럼 13번째 마리 출전하는 거고, 2마리 그러니까 출전을 포기했다. 그럼 14번째 마리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지금 출마특별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한 18번, 19번째,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커트라인에 그게 갈랑갈랑 저기도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마리 투수가 적으니까 딱 출전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상금 부족으로 지난주에 출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마필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출전을 하려면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능력을 갖고 있다면, 또는 능력이 없다 치더라도 내가 착순 상금을 벌어들여야, 얘가 상금을 벌어들여야 다음번에 출전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못 들었다고 안 간다, 뭐 빼먹었다,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이런 마필들은 죽기 살기예요. 근데 자, 지난주에 이미 조교 다 끝내놨어. 근데 이번 주에 습보 했나요? 수요일날 습보 했네요. 기억이 안 나지, 습보? 아무튼 지난주에 그 출전하려고 다 말을 만들어 놓고 출전이 안 되면서 살살살살 걸어 다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뭐 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면은, 히든키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갖다가 이틀 동안 그렇게 빡시게 훈련시키면 3일째 쉬게 해준다잖아요. 쉬게 해준다는 게 완전히 너 가서 방에서 뭐 디비저 자, 이게 아니고 몸만 살살살살 푸는 거예요. 몸만.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맨손 체조를 한다랄까요, 뭐 그런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딱 좋아. 그러니까 말이 힘이 넘쳐 있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예요? 조금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말씀드려요. 예, 조금 이 뭐라 그러죠? 약간 기대는 끼도 있고, 그 기대는 끼가 그 원인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이 발 쓰는 게 조금 뭐랄까 좀 현란해요. 약간. 근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1번 게이트고 5번이 뭐예요? 피어나다가 이광준 선행이죠. 이거 말 좋아졌어요. 피어나다가 선행 가고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이 있고 그 다음에 1번이에요. 그럼 5번, 1번, 10번 이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거기다가 부담중량까지 줄어들었어. 이상 요소치를 51kg. 그래서 MRP를 보는데 오늘은 이 피어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안 보는 마필이잖아요. 제 여러분들의 추천은 잘 안 드리잖아요. 거의 안 드려요. 뭐 안 드리는 마필인데 이번엔 추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선행마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래요? 시원시원한 순간 탄력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얘가 항상 순간적일 뿐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주 길게 잘 가요. 그 정도면 선행 싸움 안 하고 몸싸움 힘 소진만 안 들이면 뭐랄까 초반에 어떤 힘 소진만 없다면 라스트에서 뭐 버텨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캠프 세이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은혜 레코드 이런 게 사실 비능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세네인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13초고 13초고 13초 8 13초 8 13초 6 이거 뭐 19%에서 12초 6 9 뛰었고 이거 얘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얘도 지금 컨디션은 좋아졌어요. 근데 컨디션은 좋아졌다 해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자기의 주행 자세는 어디에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체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듬직한 체형을 갖고 있지만 힘을 많이 써요. 힘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1번 앞자리를 막을까봐 왜냐면 5번, 1번, 3번 외곽에 10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김홍균 기수이기 때문에 막 밀어서 5번 가서 천행 가려고 5번 괴롭혀 또 1번 안으로 들어오면 1번 괴롭혀 그러면 이게 와장창 터지는 거예요. 그냥 5번, 1번, 3번, 10번 이런 헤드로 쭈르륵 가면은 생각했던 대로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12번 마에스트로인데 얘도 보면 조교 안 했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돼. 기본 능력은 여기서 뭐 가장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조교를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잘 먹여가지고 훈련을 하는 경우, 25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잘 먹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체중 불리기 위해서 가만히 집에서 먹고 뭐 수모 선수를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3번 그렇다고 해서 버리고 가자는 얘기합니다. 5번 축을 해서 일단 1번이 불안하기 때문에 3번도 껴놓고 가야 돼요. 껴놓고 가고 만약에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마에스트로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월 첫째 주죠. 10월 첫째 주 10월 2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온이 이제 막 일교차가 쉬워요. 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요즘에 해가 한 6시 반쯤에 뜨거든요. 조금 껌껌하고 약간 싸늘해요. 그래서 좀 그래도 또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의 초겨울, 늦가을 그런 옷을 입고 나가는데도 조금 서늘하더라고요.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